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0년 10월 5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야말로 깜짝 서프라이즈. 트럼프가 늘 10월 서프라이즈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지금 월터 리드 워싱턴 근교의 월터 리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스크 쓰고 차 타고 또 한 바퀴 삥 돌았다가 들어갔습니다. 지지자한테 환호를 이렇게 손을 흔들고 들어갔는데요. 진짜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물론 바이든이 지금 전국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맞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은 오히려 월가에서는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한데요. 제가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정말 이건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월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확진 때문에 좀 덮이긴 했지만 지난 미국 대선 1차 토론 이걸 좀 한번 여기 된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짧게 짚어드릴게요. 일단 미국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1차 토론 평가는 바이든이 판정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별로 실익이 없다는 쪽에 그런 조사들이 있거든요. 미국 CBS 방송은 조사를 하면서 69%가 무슨 정보를 얻기는커녕 짜증만 났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CNBC는 1차 토론을 보고 누구를 찍을지 마음을 바꿨다는 비율은 2%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라는 겁니다. 미국 한 재계 인사는요, 트럼프의 마카파식 전략에 바이든이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별로 얻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차 토론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트럼프가 반짝하고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1차 토론은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언제 했느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흘러가 버린 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혹시 자작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좌우지간 너무나 극적인 10월 서프라이즈입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퀀트 파생상품 전략대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확진이 당장 시장을 흔들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자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자기는 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3월에 존슨 영국 총리 기억하시죠? 그렇게 코로나에서 삐딱하게 나오다가 본인이 걸리고 낫고 나서는 태도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도 동정심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트럼프 확진으로 인해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코로나에 대한 미흡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동정심으로 많이 덮일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지지층이 이거 더 확실하게 밀어주자. 지지층이 오히려 더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오늘도 지금 주치 얘기는 빠르면은 이제 오늘이 이제 현지 시간 미국이 일요일인데 월요일쯤 퇴원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쫙 나와가지고 나 건재합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극적으로 저 이제 다 났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그런 게 또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 하나 이게 월가에는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추가 부양책 지금 이게 이제 트럼프 확진 직전에 2조 2천억 달러로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상원을 가야 되는데 상원은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상원에 가면 공화당이 또 제동을 걸어서 안 될 거다 했는데 트럼프 확진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건 어떤 재앙인데 뭔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해서 지금 이 추가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겁니다. 시장은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선거 결과보다는 루이드 홀드 그룹의 짐 폴슨 투자 책임자는 대통령 확진이라는 어떤 위기를 계기로 해서 더 큰 부양책에 대한 초당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거는 시장의 호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가 현재 선거보다는 부양책에 훨씬 더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고요. BTIG의 줄리언 엠마뉴엘 주식 파생 트레이딩 대표도 현재 거래 추세는 이미 추가 부양책이 발효되는 걸로 그래서 가격에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기대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확진이 이런 추가 부양책을 오히려 밀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 이거 웬 떡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선거 때까지라든가 뭐 이제 대통령 취임 때까지 과연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그런 월가 분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9월 30일에 도이체방크 지수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외환 통화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지난해는 그야말로 굉장히 조용했다. 그런데 올해는 2017년 이후에 변동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 분석기관 팩트셋 얘기는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는 와중에 회복이 또 겹치면서 달러 변동폭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금리가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이 워낙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례 없이 외환 시장을 자꾸 기웃거린다는 겁니다. 그 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 그 카스파 헨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선물한 계약을 통해서 채권 펀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자기들은 구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자기들은 외환 시장을 별로 안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그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라보뱅크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차 토론을 추악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 나고 이제 1차 토론 이후에 오히려 개표 우려 시비가 더 커져서 달러 수요가 더 커졌다. 그리고 선글로벌 인베스트먼트도 1차 토론이 시장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대신 달러를 포함한 안전 그 투자처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다. 이 모건 스탠리 분석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누가 되든지 간에 강세장은 이어질 거다. 다만 바이든이 되거나 트럼프가 될 경우에 포트폴리오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추가 부양책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누가 되든지 간에 워싱턴 정가는 선거 후에 또 다른 부양책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도 이걸 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선거 결과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과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정책에 따라서 어떤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점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변화로 이어질 거다 하는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윌슨 그 전략가는 이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에는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금융주하고 에너지 쪽이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종목만큼 흐름이 강할 수가 없다. 반면에 IT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우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테니까 그런 소비자 순환이라든가 서비스, 소재, 산업, 금융 등 지속적인 회복에 민감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무디스는요, 의회 구도하고 이거를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상원이 공화당을 유지하고 하원이 민주당이 장악된 상태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40%,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을 35%. 그러니까 의외로 좁게 봤습니다. 물론 트럼프 확진 전의 분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집권을 할 경우에는 재정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2022년 하반기에는 미국 고용이 완전 회복으로 갈 것 같다고 했고, 반면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늦어져서 2024년 상반기에나 그 고용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실 어떤 그 종목 픽업 그 분석을 했습니다. 로이터가 이제 요게 이제 지난 9월 28일자 기사인데요. 아주 장문의 기사에서 여러 가지 그 월가 분석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픽업을 하십시오 해서 했길래 저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뭐 미국 쪽 종목인데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걸 좀 제가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뭐 제 의견도 아니니까 이렇게 어떤 기관이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크레딧 스위스는 바이든 집권 시에
대체 에너지 종목이 유망하다 하면서 뭐 이건 뭐 짐작하실 거고요. 종목으로요. 선노바 에너지 인터내셔널, 선파워 코프, 그리고 엔페이스 에너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CFRA의 그 가렛 옐슨 애널리스트는 지금 테슬라가 승승장구, 물론 부침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정부 구매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도 바이든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앱티브, 보르그워터, 그 다음에 비스테온 같은 데를 거명을 했습니다. 유망하다고. 그 다음에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테트릭 수석시장 전략가는 이 사람 역시 이제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 초기에 초당적으로 인프라 지출을 대규모로 늘릴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다 했고, CTA 그룹의 앤드루 카플로비츠 애널리스트는 여기와 관련해서 에이콤하고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그룹 그리고 메스텍이란 그 종목을 특혜 주라고, 그러니까 수혜 주라고 지적을 했고요. 아메리 프라이스 파이낸셜의 그 데이비드 조이 수성시장 전략가는 바이든이 집권을 해도 미중 그 마찰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트럼프처럼 관세에 치중하지 않을 거다. 초점을 덜 맞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 수입 모든 업체의 호재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은 이와 관련해서 프록터 앤 갬블이라든가 터머 피셔, 3M 같은 데를 주목을 하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트럼프 재선 쪽 이제 픽업 이제 종목 얘기가 나오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짐작하시겠지만 법인세 인하 수혜 종목을 주목을 해라. 그래서 AT&T, 타깃, 그 다음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데를 거명을 했습니다. KBW는요, 공화당이 상원 장악이 유지되면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는 이제 은행 종목에 이게 은행 종목이 최선이다 하면서 웰스파고 시티그룹 같은 거를 던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사는 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 되면 이제 방산 이제 지출 규조가 늘어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삭소뱅크 보고서인데요. 그 채권 얘기를 했는데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이게 이제 이른바 FAANG 팡그룹인데, 이 회사채는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 상당히 단기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변동성 때문에 이 팡그룹의 우량 등급 장기차가 유리한데, 그 대신 이건 선거 대비용이다. 그러니까 연말 이후까지 쥐고 있으면 손해본다. 그러니까 빨리 얼른 있다가 얼른 처분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불복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는 아마 자기도 이제 뭐 여론 추세라든가 봐서 이기는 게 쉽지 않으니까 불복적으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선거 제도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를 탁 꿰뚫고, 이 트럼프는 장사꾼이거든요. 벌써 딱 보고선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제가 한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찰스 모리슨이라고 퍼시픽 센츄리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재단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사인데, 이 모리슨은 전에 그 이스트 웨스트 센터 회장도 했던 꽤 묵직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선 불복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바이든이 압승을 하거나 트럼프가 아주 간발차로 이기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이 간발차로 이기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미국의 그 선거 예측 사이트 538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바이든의 전국 득표율 문제하고 그다음에 선거인단 승리 가능성을 이렇게 수치로 비교한 게 있어서 상당히 눈을 띄길래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즉 전국 득표율에서 바이든이 1%포인트 미만으로 앞설 경우에 선거인단 승리 가능성은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 내지 2%포인트로 조금 벌어지면 바이든이 이길 그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22%로 확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늘어나다가 예를 들어서 한 4 내지 5%포인트가 더 벌어지면은 89%. 확 그냥 그야말로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 지로는 바이든이
한 전국 득표율에서 한 4 내지 5%포인트가 앞서면은 아무리 트럼프가 강심장이라도 배짜라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게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우편투표 사기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실제로 로이터 통신이 가장 최근 집계한 걸 보면요. 2016년 그 이맘때 그 미국의 우편투표가 7만 한 5천 장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미 280만 장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편투표가 늘어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이제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우편투표를 이제 시비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시비가 걸리면은 선거에서 11월 3일 선거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효력을 못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소송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법에 주의회가 자기네가 이제 선출된 게 이제 효력이 없으니까 주의회가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뽑아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현재 그 주의회가 이제 50개 주인데 26곳은 공화당이 22곳만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거기서 주의회가 만약에 이제 몽땅 다 무효가 돼가지고 이제 물론 그건 이제 가상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뽑아 올리는데 주의회가 이제 뽑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주에 선거인단이 50명이면은 50명을 다 자기들이 선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50번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런 적이 현대사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선거한 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거다. 이런 그게 이 인사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제 9명에서 1명이 결혼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임을 그렇게 민주당이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좀 이따 합시다 했는데도 그 베럿이라고 아주 강한 보수 성향의 인사를 지명을 했거든요. 그 베럿이라는 사람이 꼭 그렇게 그때 가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할지도 모른다고 한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연방 대법원의 보수 그 표를 대폭 그 보수 쪽으로 훨씬 더 가게 하려는 게 트럼프 계산인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도 트럼프가 이런 계산을 하기 때문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BNP 파리바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미국 선거 결과의 법적 다툼 가능성을 자기네는 7 내지 10%를 본다. 그리고 이제 그게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불복, 지면은 불복, 대법원 이런 걸 가지고선 거기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인 겁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진짜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선거가. 근데 지금 뭐 월가도 지금 솔직히 헷갈리는 모습이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확진이라는 게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들어온 그 블룸버그 기사가 재밌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졌다 하면서 그 유니크레딧 뱅크의 그 안드레아스 리스라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라서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We have arrived in no man's island.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없는 섬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서 1월 20일 내년 이게 아시죠? 취임일이거든요. 대통령 취임일, 미국 대통령 이제 다음번 대통령. 그때까지 누가 선서를 할지를 볼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라든가 동요 이런 엄청날 거다. 그거 대비해서 잘 판단을 해라. 사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하나마나 한 소리인데 사실 이렇게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늘 아시지만 위기는 곧 기회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는데 자 우선 선거 전에 뭐 한 번쯤 더 이런 걸 짚어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감사합니다.